점하고 직선하고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 설명할 건데, 어떤 점이 있으면은 지금 이제 A라는 점은 L 위에 있죠? 이건 이제 L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이제 L 밖에 있죠. 그래서 L 위에 있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평면이 있을 때 평면 위에 이제 A라는 점은 평면 위에 있으니까 이제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B는 밖에 있으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78번 같은 경우는 A라는 점이 이 M 위에 있죠. 그래서 직선 M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9번 같은 경우는 A, B, C, D 위에 있는 꼭지점 네 가지 다 쓰시면 돼요. A, B, C, D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우리가 직선 두 개가 위치할 수 있는 방법은 만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겹쳐져 있는 상태를 이제 일치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평행하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를 이제 기본 도형에서 한번 보자면, 여기 보시면은 직선 AB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기 때문에 AB를 이렇게 쭉 옆으로 선분을 연장을 했을 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직선 CD. 직선 CD도 이렇게 쭉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랬을 때 둘이 만나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선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직선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 BC. 자, BC하고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직선 BC하고, 그 다음에 직선 EF. 얘네 둘이는 현재 지금 평행한 위치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꼴에서는 이 AB라는 선분하고요. 그 다음에 CD라는 선분. 얘는 이제 선분이죠? 선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이는 평행하다. 이 평행합니까? 한쪽이 이제 좀 삐딱하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AD하고 BC는 평행하다. 이게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위에랑 아래는 평행하게 되어 있어요. 평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 표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수직이라 그랬죠? AB하고 BC는 수직이다. 90도로 만나냐? 이게 90도입니까? 아니죠. 자, 아까 전에서는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면, 지금은 이제 공간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입체도형에서 선분끼리 관계를 설명할 때, 앞에서 이제 평면 도형하고 이제 뭐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이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치도 설명했고, 평행도 설명했는데, 꼬인 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건데, 꼬인 위치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걸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이제 꼬인 위치라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설명을 4번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얘는 이제 공간에서만 설명이 되고요. 지금 내가 공간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입체 도형을 하나 갖고 왔죠? 얘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건데, 볼게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AB라는 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BC라는 선분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둘이는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선분하고 선분 중간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끝에서 끝으로 만나게끔 우리는 이제 입체 도형에서는 그려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치야 뭐 더 설명할 거 없고, 자, 평행. 자, 입체 도형에서 어떤 경우가 평행이냐? 자, 요 선분하고 평행이죠. 그 다음에 얘도 평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들은 서로 평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부분하고 평행인 선분 찾아라? 그럼 여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하다 고를 수 있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이게 지금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평행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이미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꼬인 위치, 과연 얘가 이제 도대체 뭐냐? 잘 보세요. 꼬인 위치 따지는 방법. 첫 번째, 제가 이제 BC를 기준으로 해서 BC랑 꼬인 위치인 선분을 찾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BC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선분이 여기에 있죠? 이거. 얘도 한 점에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그 다음 얘도 만나죠? 얘도 만나요. 자, 일단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다 제껴 놓습니다. 없애요. 그 다음에 평행한 거 또 제껴 놓을게.
얘랑 평행한 거는 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남는 선분들 있죠? 남는 선분들이 뭐가 있지? 이거, 이거, 이거. 요 세 가지는 꼬이니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선분 좀 보시면 요 선분하고 요 선분 만납니까? 아니죠? 평행합니까? 아니죠. 이런 애들이 꼬이니치라고. 얘는 어때요? 얘랑 얘랑 만나요? 아니죠. 만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평행하다. 평행합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꼬이니치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제껴서 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고르려고 하면은 이게 좀 피곤해질 거예요. 자, 모서리 A, B에 대해서 요거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를 구하래.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요 끝에를 보시면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선분들이 얘랑 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선분의 끝에 있는 요 점하고 얘하고 얘하고 만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점에서 만나는 선분이 얘하고 얘도 있죠. 그래서 이제 AD, AC, BE, BC 이렇게 4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F 한번 볼게요. DF는 여기 있는 선분인데 얘하고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요 끝에 있는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얘하고 얘가 있죠. 그래서 AD, BE 그 다음에 요 끝에서 만나는 거 CF, EF가 있겠죠.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죠. 자, 이번엔 이제 육각기둥입니다. AF 모서리는 여기 있고요. 얘랑 이제 평행한 걸 찾는 건데 잘 보시면 얘랑 평행한 게 여기 있죠. CD.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GL도 평행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도 평행이에요. 그죠?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얘랑 얘도 평행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서로서로 평행인 겁니다. 그래서 얘 제외하고 평행인 모서리는 3가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꼬이니치 찾는 거. 자, 우리가 꼬이니치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만나지 않는 거. 두 번째, 평행하지 않는 거. 다 제껴놓고 남는 거 찾으시면 된다 그랬죠? 자, AB 여기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AB와 만나는 선분을 제외를 할게요. 여기 BC랑 만나죠? 그 다음에 BF랑도 만나죠? 그 다음에 AD랑도 만나죠? AE랑도 만나죠? 얘네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평행한 거. 얘랑 평행한 거. 지금 평행한 게 하나밖에 없죠? 평행한 게 여기 EF 밖에 없죠. 자, 이제 다 제꼈어요. 이제 남는 거 한번 볼까요? CD. 그 다음에 GH. 또 뭐 있죠? FG. 또 EH. 그러니까 얘네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꼬이니치 찾는 방법. 만나는 거 빼고 평행한 것도 빼고 그 남는 거를 모두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L, M, N이라는 선분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선분 3개의 관계를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그 관계를 우리가 눈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문장에 있을 때 단 한 가지로도 안 되는 예가 있으면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선분을 L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요 선분을 M이라고 하고 지금 L과 M은 평행하죠? 그렇게 내가 맞춰놨고 그 다음에 M하고 N도 이렇게 평행하게 하나 잡아놨어. 그럼 L과 N은 서로 어떤 관계냐? 평행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의 문장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맞는 거를 너네가 찾아줘야 돼. 물론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면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104번을 보면은 얘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 그 다음에 얘를 M이라고 하자. 지금 수직이죠? 자, L과 M은 이제 수직이게 하나 조건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M하고 N은 또 수직이게 만들 건데, M하고 수직인 선분이 이쪽도 있지만, 이쪽도 있죠. 난 얘를 이제 N이라고 할게요. 자, 얘랑 얘랑 수직이에요. 얘랑 얘도 수직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관계냐? 평행합니까? 평행은 아니죠? 만납니까?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뭐야? 꼬이니치다. 자, 내가 만약에 근데 n을 여기다라고 설정을 했으면 이거랑 이거랑 수직이죠? 얘랑 얘도 수직이죠? 그럼 얘랑 얘는 현재 지금 평행하죠? 이렇게 놓으면 말이 되거든. 근데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했던 거대로 하자면 요거는 이제 틀린 문장이 되죠. 단 하나라도 아닌 경우를 예를 들면 그게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27쪽에 공간에서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평면 위에 이제 직선이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걸 이제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포함이 이런 경우 말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딱 붙어 있는 모서리의 경우를 많이 좀 예를 드는데, 이런 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선분이 면을 이제 뚫고 지나가고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자, ABCD라는 면이 있다고 치고 거기에서 DH라는 선분을 보면 이 면과 요 선분이 요 D라는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평행하다. 이 ABCD라는 면과 평행한 선분이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면 위에 이제 DC라는 선분이 있으니까 얘랑 얘가 평행하잖아요. 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분과 얘가 평행하니까 얘랑 얘를 평행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는 경우는 이제 여기는 면이 있다고 칠게요. 요 선분을 보시면 요 선분하고 요 면은 수직입니다. 90도예요. 그래서 이 면을 제가 P라고 하고 요 선분을 L이라고 했을 때 L과 P가 수직이다는 이렇게 뻑큐 표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을 찾으래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포함하는 면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가 포함되어 있는 면이 여기 ABCD 여기에 면이라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하는 면 여기도 있죠. 그래서 A, B, F, E, F, 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예요. 그리고 이 면을 쓰실 때는 점이 4개잖아요. 이 점 4개를 설명을 할 때 A, B, F, E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쓰시든지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A, E, F, B라고 쓰시든지 이게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만약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표시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모서리 BC와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 자,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이면 요 끝점을 보시면 되는데 C와 만나는 면이 이제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끝점하고 만나는 면이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라고 쓰냐면은 CDHG. 자, 면이라고 쓰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BAEF. 그래서 면 BAEF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모서리 AB와 평행한 면을 찾으래요. 얘가 평행한 면이면은 얘랑 평행한 선분을 포함하고 있는 면을 찾으시면 됩니다. 얘랑 평행한 선분이 여기 있죠? 얘를 포함하는 면이 이쪽에 있지. 그래서 C, G, H, D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를 포함하는 면이 이쪽도 있는데요, 선생님.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면은 얘랑 평행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선분이 이 면 안에 포함이 돼 있죠? 포함이 돼 있으면 평행한다고는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얘랑 평행한 선분이 또 여기도 있죠. 얘가 포함하는 면이 밑에 또 있죠. 그래서 면 E, F, G, H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선분이 여기도 있거든요. 자, 얘를 포함하는 면이 이쪽하고 이쪽이 있는데 이미 두 가지 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A, E, H, D 반대로 이제 면과 평행한 모서리를 찾는 거예요. A, E, H, D. 자, 여기와 평행한 모서리를 찾는 건데 이건 좀 쉽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선분 있죠. AD하고 평행한 선분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죠? EH도 얘랑 평행하긴 하지만 여기 아예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거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H. DH랑 평행한 선분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가능한 거예요. 선분 BC, 선분 CG, 그 다음에 FG, 그리고 BF까지. 자, 여기서는 이 정육면체가 있는데 여기서 B,
CBF를 지나는 평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점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잘라내고 남는 도형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AD하고 수직인 면을 찾으래요. 자, AD하고 일단 수직인 부분이 여기가 있죠? 삼각형, 면이네요. 자, 면 ABC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 얘랑 수직인 부분 이제 밑에도 있죠. 얘는 여기가 이제 잘려서 삼각형인 거고, 얘는 잘리지 않았으니까 얘는 사각형으로 면 D, E, F, G로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반대로 ABED라는 면과 수직인 모서리를 찾아라. ABED면 여기네요. 여기랑 수직인 모서리는 얘네들이죠. 이거. 그리고 원래는 얘가 수직인데 여긴 점선 잘렸으니까 여기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여기 맞죠. 여기도 수직. 그다음에 얘도 수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수직이 되겠네요. 그래서 선분 AC, 선분 DG, 그다음에 선분 EF 이렇게 세 가지가 수직입니다. 자, 이번 이제 공간에서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면과 면은 한 선분에서 만난다. 얘네들은 면끼리는 점에서 만난다는 표현이 없고 선분으로 만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나 삼각형 모양 이렇게 다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서 한 선분으로 만나고 그 선분을 교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점하고 선분하고 면이 만날 때는 교점이라고 하는데 얘는 선이죠. 자, 그 다음에 면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가 있죠. 이런 거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평행하다. 면끼리 평행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면끼리 수직인 경우도 있죠. 면끼리 수직인 경우는 P라는 면과 Q라는 면이 수직이다. 이렇게 수직 표시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 좀 예를 들어보자면 ABCD라는 면하고 CGHD라는 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만나죠. 한 선분에서. 이런 거를 이제 한 직선에서 만난다. 그리고 얘를 교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원래 도형에서는 얘가 이제 모서리에 해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빨간색이랑 평행한 면은 여기 있죠. 얘랑 얘는 평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이 직육면체를 보시고 ABCD하고 만나는 면을 구하랍니다. 만나는 면은 자, 얘를 밑면으로 보시면 옆면들이 만나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 얘네들하고 이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씩 써보시고 그다음에 평행한 면은 안 만나는 게 평행하는 거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자, BFGC랑 수직인 면 여기하고 수직인 면이면 얘를 밑면으로 보시고 얘의 옆면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그다음 얘죠. 요 네 가지를 다 써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A, D, E, B와 만나는 면. 자, 옆에 있는 면들이 다 만나는 면이죠. 얘도 만나고 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러네요. 요 네 가지 다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B, E, F, C하고 수직인 면. 자, 수직인 면이면 90도로 만나는 면인 건데 지금 여기하고 90도로 만나죠? 얘도 90도로 만납니다. 여기하고 이 빨간색. 그 다음에 얘도 90도고 여기도 90도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90도로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쪽 자 여기를 보시면 얘하고 얘는 90도로 만나진 않아요. 그죠? 이 각도가 90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면들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각 시리즈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동의각, 그 다음에 억각, 그 다음 막곡지각, 이렇게 있는데, 막곡지각은 이제 앞에서 배웠고, 이제 동의각이랑 억각만 배우시면 돼요. 자, 일단 선분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L이라는 선분이 있고, M이라는 선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각이 네 종류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각자의 방향을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도 보시면 각이 똑같이 4개 있어요. 그래서 기역하고 이 4개의 각 중에 기역도 같은 방향을 똑같이 기역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기역 위에 짝대기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니은과 똑같은 방향을 니은 짝대기.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자, 기역의 동의각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의각이라는 거의 말 개념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4개의 각 중에서 기역이라는 것과 밑에 있는 각 4개 중에 기역의 똑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각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역의 동의각은 얘가 되는 거예요. 니은의 동의각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찾는 것을 동의각이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이제 기역하고 기역 짝대기를 봤을 때 각이 똑같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각은 같진 않아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제가 문제 안 읽고 그냥 이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하고 똑같은 방향이 이제 E죠. 이렇게 둘이 동의각이고요. 그다음에 B랑 똑같은 방향이 이제 F죠. F랑 동의각. 그다음에 C랑 똑같은 방향이 G죠. 그다음에 D랑 같은 방향이 H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향하고 맞는 방향을 찾아서 동의각을 써주시면 돼요. 자, A의 동의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A랑 같은 위치의 각을 보시면 D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이거의 동의각은 D예요. 그럼 이제 D의 각을 어떻게 구하냐를 봤더니 옆에 보니까 78도하고 D가 이제 옆에 붙어 있죠? 그럼 78도하고 D는 합치면 180이죠. 왜냐면 요 선분에 의해서 얘가 180도 평각이 되니까. 그럼 78도 넘어가면은 정답이 이제 102도가 되겠죠. 각각이 뭐냐면 엇갈려 있는 각이야. 엇갈린 각. 자, 예를 들어서 B라는 각도가 있다고 쳐봐. B랑 엇갈려 있는 각도는 얘야. H. 그지? 이렇게 엇갈려 있지? 얘가? 근데 얘를 이제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엇갈려 있다라고 하시면 이게 찾기가 좀 상당히 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Z자 모양으로 찾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각도를 따라서 Z자 모양으로 쭉 내려갔을 때 여기.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C의 입장에서는 Z를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억각을 찾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B랑 C랑 E랑 H는 이 두 개의 선분 안쪽에 있잖아. 이걸 이제 책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동측 내각이라고 설명이 나오거든? 엄청 어려운 말이라서 굳이 쓰진 않는데 이렇게 안쪽에 있는 애들은 억각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A랑 D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억각을 못 찾아. 됐어? 얘는 찾으려면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올라갔을 때 그 각이 뭐 있어? 없지. 그렇게 되면 못 찾는 거야. 이해가지? 선분과 선분 안쪽에 있는 각끼리에서만 찾을 수 있다. 찾는 방법은 Z자 모양으로 찾아라. 이 얘기야. 자, B의 억각. B의 억각은 이렇게 Z 모양으로 쭉 내려갔을 때 누구야? H가 되겠지? 이해감? 그 다음 C는 C의 억각은 이렇게 Z 모양으로 내려갔을 때 각 2가 되는 거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B의 억각을 구하래잖아. B의 억각은 Z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D거든. 그러니까 얘는 D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가서 그래서 D가 몇 도야? 이런 뜻이야. 자, D는 몇 도냐면 우리가 얘가 지금 평각이지. 이렇게는 합치면 몇 도일까? 그지? 그럼 D랑 105도랑 합친 게 180도거든? 그럼 D는 몇 도가 될까? 넘어가서 빼면 70? 저런 75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억각을 구하시고 그게 몇 도인지는 옆에 있는 각 보고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선분이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엇갈려 있는 각 두 개 있다고 치자. 우리가 이거의 억각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Z 모양으로 구하면 된다 그랬지. 그다음 동의각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동의각은 여기 지금 선분 두 개가 만나면서 각이 4개 생기지. 여기에서 각자 방향에 맞춰서 보면은 각이 4개가 있거든? 밑에도 보면은 선분 두 개가 만나면서 각이 이렇게 4종류가 있단 말이야. 방향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각을 동의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동의각은 얘인 거야. 됐지? 자, 근데 여지까지 배웠던 거는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이 평행하진 않다를 이제 배운 거거든? 평행하지 않을 때는 그냥 얘의 동의각은 얘야. 이 정도까지만 한 건데 지금 할 건 뭐냐면 자, L과 M이라는 선이 평행해. 자, 평행할 때를 배우는 거야. 둘이 평행하잖아? 그럼 조건이 뭐냐면 동의각의 각이 똑같아요.
억각의 각도 똑같아요. 이거야. 단순해. 자, 지금 130도랑 X랑 현재 동의각이지. 그럼 얘랑 각이 똑같다고. 언제? L과 M이 평행할 때. 됐어? X 몇 도? 130이다 이거야. 됐어? 자, 여기도 억각. 55도의 억각은 이렇게 내려가면 55지. 그래서 X는 55예요. 됐어? 평행할 때만 같은 거야. 자, 153번. 33쪽입니다. 153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지까지 배웠던 각들을 총 집합해서 이렇게 평행한 선분 두 개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각도를 구하는 건데, 자, 한 가지 개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지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 여기 이제 60도라고 되어 있는데 60도가 이렇게 선분 두 개 사이에 요 반대편에 네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60도랑 여기는 막곡지각에 위치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6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x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랑 L과 M이 평행하기 때문에 x는 여기랑 동의각이죠. 그러니까 L과 M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위치한 거에 대한 동의각이 여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각도를 합치면 x랑 같은 겁니다. 정답은 105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156번도 보시면 이번에는 이 x를 막곡지각으로 이 선분과 이 선분이 만나서 이 반대편의 막곡지각을 생각을 해보면 x의 막곡지각이 여기입니다. 그럼 얘도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5도를 이렇게 억각으로 위로 올려보시면 이 각 세 개가 이렇게 쭈루룩 한 선분 위에서 평각으로 만나고 있죠. 이렇게 웬만하면 평각을 만들어 주시면 각 세 개 합쳤을 때 180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이제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둘이 합쳐보면 125도죠. 자, 그래서 125도 넘어가면 55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158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번개 모양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선분이 가다가 이렇게 한번 꺾어서 반대편으로 가요. 그래서 요 꺾인 요 지점에다가 L과 M하고 평행한 선분 하나씩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다가 다 이렇게 그어주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자,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60도를 이렇게 억각으로 X쪽으로 보내주시면 이 부분만 60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30도도 여기서 이렇게 억각을 이용해서 이 위쪽으로 보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0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를 이제 x라고 한 거니까 60이랑 30을 합치면 이제 x가 되는 거죠. x는 90도입니다. 자, 161번도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35도니까 이렇게 억각으로 쭉 올라가면 60도의 일부분인 요만큼이 이제 35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도 이렇게 억각을 이용하면 이 부분이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이거와 이거를 합친 여기는 60도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35는 6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x는 25도가 됩니다. 자, 34쪽입니다. 163번도 여기에서는 삼각형이 있을 때 이제 안쪽에 있는 각 3개를 다 합치면 180이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30도를 이렇게 억각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30도로 이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러면 52도랑 30도를 합치면 이제 82도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 삼각형 3개 중에서 나머지 여기는 몇 도가 되냐? 이제 그걸 알고 싶으면 이제 180도에서 빼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해 보시면 98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98도인 거예요. 문제는 98하고 x는 평각이기 때문에 합치면 이제 180이 되겠죠? 180에서 98도를 다시 한번 빼줍니다. 그럼 이제 82도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에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각도를 구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166번. 166번도 삼각형 한쪽에다 각을 다 모아볼게요. 저는 여기다 모아보겠습니다. 50도 억각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도 5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50도랑 30도는 합치면 80도니까 여기까지 3개 합치면 180도니까 빼보면 10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100도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0도하고 또 x는 합치면 18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x는 얼마냐면 80도가 된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억각, 동의각, 막곡지각 이런 성질을 이용했다면 지금은 이제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에서 각을 구할 때 여지까지 배웠던 방법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직사각형 모양이 이제 접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 과연 뭘 접었나? 이 접은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점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직사각형이 이제 있던 자리인 건데 이걸 이렇게 접어서 이런 도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은 같은 도형, 합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각도가 어떠냐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합동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형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도가. 그래서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접은 각이라고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억각. 요것만 하나 더 생각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접어서 이 두 개가 같은 각이라는 건 알았는데, 쟤네가 몇 도인지 모르죠. 여기 26도가 있어요. 얘와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으로 쭉 올라가면 얘도 몇 도예요? 26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합동이라며. 그럼 얘도 몇 도예요? 26도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자, 이거의 억각으로 얘가 26도라는 거 알았고 요 밑에 있는 얘도 얘랑 얘랑 접어서 1번 접은 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얘도 26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26도, 26도.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여기는 몇 도냐? 26도, 26도 합치면 52도기 때문에 180에서 빼보시면 128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28도예요. 그럼 이걸 이제 또 한 번 더 180에서 빼보시면 52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52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 점선 부분도 접은 부분이에요. 그 접은 부분 여기 올라가 있죠. 그래서 결국 합동이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각이 어떻다고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접은 각을 이용해서 각이 같다는 사실 알았고, 그 다음에 이 30도를 억각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가 35도가 되겠죠. 그럼 얘도 뭐라고요? 35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둘이 합치면 이제 70도니까 180도에서 70도를 빼보면 110도가 되겠죠. 그래서 x가 이제 110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앞에서 평행한 선분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선분이 그어지면 동의각의 각도가 같고 그 다음에 이거와 억각의 각도도 같다라고 이제 배웠던 거예요. 평행할 때 같다라고 배운 건데 지금 이제 L이라는 선분하고 M이라는 선분이 평행한지 어쩐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얘가 80도라고 합시다. 얘도 80도야. 그러면은 동의각의 위치가 똑같죠. 그럼 동의각의 위치가 같으니까 반대로 L과 M이 평행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랑. 앞에서는 L과 M이 평행할 때 동의각이 같다. 이렇게 배웠던 건데 지금은 동의각이 같으니까 L과 M이 평행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동의각 또는 억각이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L과 M이 서로 평행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표시하랍니다. 자, 얘는 지금 현재 동의각이에요. 그죠? 동의각이 서로 각도가 같죠? 그럼 얘는 L과 M을 평행하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는 동의각의 위치인데 얘랑 얘랑 각도가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평행하지 않는 거다. 평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행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눈으로 우리가 평행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긴 동의각. 자, 75도랑 75도 동의각이죠. 이렇게 Z자 모양으로 동의각 내려가면은 이 두 개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평행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도는 이렇게 억각으로 쭉 내려가 보면 얘랑 동의각의 위치인데 각이 같진 않죠. 그럼 얘는 평행하지 않는 겁니다. 36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L, M, N 이렇게 평행한 세 개의 선분이 나와 있는데 평행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평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동의각이 같으면 평행하다. 그 다음에 억각이 같으면 평행하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행하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L하고 N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얘하고 얘가 이제 평행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가 50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50도 이렇게 억각으로 쭉 내려가면 얘가 50도죠.
이게 만약에 평행하다면 요렇게 둘이 합쳐서 180도가 나와야 돼요. 그죠? 얘가 50도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맞죠. 그죠? 둘이 합쳐서 180이 아니라 아무튼 여기가 50도라는 건 확실하죠? 이게 억각으로 이렇게 해서 맞으니까 L과 N은 평행한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다른 애들 좀 한번 살펴볼게요. L과 M은 자, L과 M 같은 경우는 얘가 50도니까 억각을 이용하면 얘가 50도가 되겠죠? 이 두 개가 만약에 맞다면 이게 이제 성립하는 건데 사실 이게 120도 옆에 여기는 180도 평각을 이용하면 얘가 60도예요. 자, 그럼 얘랑 같습니까? 안 같죠? 그럼 이건 평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평행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L과 N이 평행하다고 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게 M과 N이죠. 자, M과 N은요. 여기 120도죠? 그러면 이제 120도의 억각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가 이제 억각자리인데 이 둘이 각도가 같지 않죠? 그래서 얘도 평행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183번도 여기서는 지금 이제 L이라는 선분하고 N이라는 선분 먼저 볼게요. 이 80도 옆에가 몇 도냐면 100도죠? 그럼 여기 100도에 대한 동의각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랑 여기 100도, 100도 서로 똑같으니까 L과 N은 평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른 선분에 대해서는 여긴 했으니까 이제 M하고 N 입장에서도 동의각인데 이 둘이 서로 각도가 같지 않죠. 그럼 M과 N은 평행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과 N은 여기도 아까 100도라 그랬었죠? 그럼 여기랑 여기도 동의각인데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둘이도 평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만 평행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185번.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평행한 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선분이 75도 이렇게 있는데 P랑 Q 한번 볼까요? P랑 Q에서는 이렇게 Z 모양으로 갔을 때 75, 75가 같죠? 그럼 이 두 개는 평행한 겁니다. 일단 평행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L과 M은 보면 지금 뭐 같진 않죠?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몇 도냐? 180에서 빼보면 105도죠. 그럼 105랑 115가 현재 동의각의 위치인데 각도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LM은 평행하지가 않는 거다. 어쨌든 이제 PQ가 평행하니까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얘가 115도입니다. 요거의 동의각이 X죠. 그래서 PQ가 평행하니까 요 두 개는 서로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15. 동의각으로. 자, 186번도 지금 보면은 PQ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니까 이건 평행하지 않을 거고 LM이 평행한지 확인 좀 해보면 64도의 동의각은 64도. 정확하게 맞죠. 얘는 L과 M이 평행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60도의 억각을 보면은 X가 60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L과 M이 평행하다는 가정이 들어가야지 이 두 개가 같은 거지. 이게 평행하다는 말이 없으면 이거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평행을 확인하시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